뽕. 자, 여기 보시면 51페이지. 자, 그 다음 볼 거는 6.2에 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이상적 묽은 용액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첫 번째 1. 용질의 농도가 매우 작다. 이런 상황을 이제 우선 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XA, XB를 비교할 때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A, B 두 성분 중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성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걸 용매라 하고, 그렇지 않은 성분을 용질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용매와 용질의 몰 분율 비교를 했을 때 용매 쪽의 몰 분율이 월등히 큰 그런 상황을 묽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때 여기에서 이 그렇다면 이 XA는 어디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1에 수렴하고, 그리고 동시에 B는 어디에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왜? A하고 B는 더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두 번째 그럼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이제 관련 법칙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용매 입장. 자, 용매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용매는 섞이기 전후의 그 성격이 거의 변함이 없겠구나.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용질이 얼마나 섞여요? 용질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 A는 원래 내가 순수한 상태로 있었건 아니면 B가 조금 들어왔건 별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왜 저기 몇 년 전이지? 한 3, 4년 전인가? 그 전 정권에, 이번 정권 말고 저번 정권 때 그 제주도 쪽에 아프리카 쪽에 난민들이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 알아요? 그 어느 나라 난민이었더라? 하여튼 그래갖고 그 난민이 몇 명 왔다? 500명이었거든요. 500명. 그래서 그 500명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심했거든요. 이때 뭐냐면은 이 외국인 난민들을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쪽의 주장이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을 받아주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였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00명 받아주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죠. 참,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용질이 조금 들어오나 마나 그 원래 용매는 조금 들어오면 성격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난민이란 말이 언제 맨 처음 만들어진 줄 아세요? War refugee죠. war refugee. 그 난민이란 말, 전쟁 난민이란 말이 최초로 쓰인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걸 알면은 사람들 바로 6.25입니다. 6.25 때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전쟁 난민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6.25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로 많이 도망갔겠어요? 안 도망갔겠어요? 도망갔겠죠. 그럼 6.25 때 만들어진 난민들이 해외로 도망갔을 때 다른 나라에서 야 너네 나라로 가. 왜? 너네가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가 되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 너무 웃기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나라가 정말 유교 국가가 돼. 다 막 제사 지내고 막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갓 쓰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그 난민을 받아줬다 안 받았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전쟁 난민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전쟁 난민을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요? 이슬람 국가가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돼.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섞이기 전에 그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 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가 비슷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용액에서 A의 증기압입니다. 용액에서 A의 증기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PA 백설표는 이거 뭐냐면 PA 백설표는 바로 순수한 상태에서 A의 증기압인 거죠. 그러면 순수한 상태에서 A의 증기압이나 섞이고 나서의 A의 부분 증기압이나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비슷할 거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얘는 A의 증기압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는 부분 증기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자, 이 가정이 왜 뭐 이렇게 적절해질 수 있냐면 묽은 용액에서는 A의 몰 분율이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하죠. 그럼 얘가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값이 정말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상적 묽은 용액에선 바로 용매는 누구의 법칙을 따른다?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에 반해 이 용질 입장. 자, 용질은 그 전쟁 난민은 그때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로 가긴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근데 그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그 아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입국한 사례가 또 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거까지는 아니고 한 몇백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성공적으로 국가가
국가가 그 뭐냐면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딱 이렇게 우리나라 입국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죠. 바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기억납니까?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세상이 됐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세상이 됐을 때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그 국군도 파병됐어요, 안 됐어요? 파병됐죠. 파병돼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미국하고 딜을 잘 쳐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부대를 맡았어요? 전투 부대는 안 맡고 재건 부대를 맡았거든요. 재건 부대를 맡아서 공병이 뭔지 알아요? 육군에 소속된 부대긴 부대인데 전투하는 부대가 아니고요, 건설하는 부대예요. 예, 공병 부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육군이 건설 부대가 필요하냐? 다리 같은 거 지어요. 왜냐면 탱크 가야 되는데 저기 강 있잖아요. 그럼 야 와라! 그럼 갑자기 다리 확 만들어 이렇게.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가면 이제 뭐도 만들겠어요.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병원, 국군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이제 의료 서비스가 별로 크게 좋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건물도 막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병원도 짓고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죠. 막 병원 지어가서 공짜로 치료해주고 막 이러는데. 하지만 탈리반들에게는 여하튼 적이겠죠. 그래서 그 공병부대하고 의료부대밖에 안 갔는데도 실제로 그때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탈리반이 몇몇 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병부대가 다 막아냈어요. 다른 나라 공병부대는 상당도, 우리나라 모든 부대는 전투력이 상당해요. 공병부대여도 전투력이 다 있어요.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일하던 그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병원의 간호사, 의사, 그 다음에 통역사들, 그 다음에 병원 전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로그래머들, 이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간호사, 약사, 의사, 프로그래머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배운 사람들이 안 배운 사람들, 무슨 말이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탈리반이 재집권을 하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리 손을 써가지고 다 빼냈죠. 다 빼냈어요. 전부 다 빼냈어요. 그래갖고는 다 빼내가지고는 우리나라로 다 귀국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협조를 해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위 나서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대부분 정착했고, 그다음에 원하면 제3국으로 갈 수 있고, 또 원하면은 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했는데 당연히 다 우리나라에 살겠죠. 뭐 살겠죠.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이제 근데 그렇게 그 기여자들 다 빼낸 거, 미군도 자기 미군 기여자들 다 못 빼냈어요. 그리고 일본은 한 명도 못 빼냈어요.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노르웨이나 덴마크 뭐 이런 우리 얘기하는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그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어느 날 출근을 해 갔더니 대사며 부대사며 싹 아무도 없는 거예요. 멘붕. 그 뭐냐면 현지인들은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만 그 전날 밤에 다 귀국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다 두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목매달아 다 죽였어요. 탈리반들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일본은 더할 나위도 없고, 일본 한 명도 못 빼냈어요. 일본도. 미국도 다 못 빼냈고, 우리나라만 다 빼냈어요. 그래서 그 작전 이름이 뭐예요? 그 작전 이름이 미라클 오퍼레이션.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멋진 우리나라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 환경이 아프가니스탄과 같겠어요? 완전 달라지겠어요? 완전 달라지겠죠. 바로 용진 입장에서는 섞인 후 완전 딴 세상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 한 200 몇십 명 왔거든요. 그 200 몇십 명이 5천만 인구가 사는 나라에 온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완전 딴 세상이 되겠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완전 딴 세상이지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도 그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액 내에서 비의 성격이 더 많이 발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잡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이런 것도 어때요? 아프가니스탄 정통 식당 이런 걸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프가니스탄 정통 식당이 원래 우리나라에 많았겠어요? 별로 없었겠어요?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그 기여자들이 200명을 모시잖아. 그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요식업을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400명이 왔어요. 그럼 그 중에 2명 정도는 식당을 열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식당이 1개가 만들어지건 2개가 만들어지건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용질 입장에서는 완전 딴 생각이지만 그 용질이 그래도 조금 많아질수록 그 성격이 조금 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하느냐? PB 백설표. 자, PB 백설표가 뭐예요? 용액에서 B의 부분 증기압이죠. 여기서 B의 부분 증기압인데 이게 비례할 거다. 뭐하고 비례? 뭐하고 비례? XB하고 비례할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비례하면 뭐를 도입할 수 있죠? 비례 상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를 KB, XB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이 식을 뭐라고 할까요? 요걸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헨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이렇게 등장한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뭘 해볼까요? 비례상수 도입됐고 이것을 헨리의 법칙이라 하고 그 다음에 1, 2 자, 그러면 이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한 게 이상 용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 묽은 용액을 했잖아요. 근데 이상 용액이건 이상적 묽은 용액이건 어떤 성분이 있어요. 용매 성분이 있고 용질 성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용액에서 용매는 무슨 법칙을 따르죠? 라우레 법칙을 따르죠. 이상 용액에서 용질은 무슨 법칙을 따르죠? 라우레 법칙을 따르죠.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는 무슨 법칙을 따르죠? 라우레 법칙을 따르고요.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질은 뭘 따르죠?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3 3
모든 농도의 조상은 뭐죠? 모든 농도의 조상은 뭐다? 몰 분율입니다. 뭐 농도 중에 몰농도, 몰랄농도가 있는 건 알 거고요. 그 몰농도, 몰랄농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몰 분율을 편의상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화학 혹은 자연과학에 존재하는 농도라고 하는 건 뭐밖에 없다? 몰 분율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 분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누구를 예로 한번 들어볼 것이냐? 바로 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액체인 거죠. 에 대한 O2 기체겠죠. 의 용해도. 요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용해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물에 대한 O2의 용해도는 클까요, 작을까요? 용해도는 매우 작은 편이겠습니다. 이유는요? 왜 물에 대한 O2의 용해도는 작을까요? 바로 극성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물은 극성이 아주 큰데 O2는 무극성이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O2를 이상적 묽은 용액의 뭐로 가정할 수 있을까요? 용질로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상적 묽은 용액의 용질은 뭘 따르죠? 헨리 법칙을 따르죠? 그러면 이때 O2에 대한 그 용해도를 헨리의 법칙으로 표현을 해주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요렇게. 헨리의 법칙 수식 요거잖아요. 요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요 각각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얘는 O2 가스의 부분압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증기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는 O2가 녹은 물에서 O2의 몰 분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상황을 실험 장치로 표현하자면 이건 거예요. 자, 외부 압력이 이렇게 이제 작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H2 리퀴드가 있고요. 여기에 O2가 소량 녹아 있는 거죠. 이때 이 위쪽이 O2 가스, 이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럼 O2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외부 압력으로 프레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 O2 가스에 뭐가 있겠어요? 부분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O2 가스의 부분압을 증기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O2 개수의 이 부분합이 외부에서 눌러주는 이 PEX하고 같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평형 상태에서 저 PO2와 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H2O 리퀴드에 O2가 소량 녹아 있을 건데 그 녹아 있는 걸 몰 분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1, 2, 3, 4. 몰 분율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봅니다. 자, 그러면 XO2인데 몰 분율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바로 섞여 있을 때 H2의 몰수에다가 O2의 몰수를 더해가지고 O2의 몰수 B가 바로 O2의 몰 분율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왜냐? O2가 많이 섞여요? 조금 섞여요? 조금 섞인다고 보니까 얘를 무시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짜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물결 표시는 무슨 표시냐면요. 비례 표시고요. 자, N이라고 쓰면 이건 몰수인데 M이라고 쓰면 내가 뭘로 바꿔 쓴 거겠어요? 질량입니다. 오바나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몰렐리티입니다. 우리말 번역 몰랄농도. 그래서 결국 O2의 부분합은 O2의 몰 분율은 O2의 몰랄 농도랑 비례한다. 아시겠죠? 비례.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얘는 또 누구랑 비례할 수 있냐면요. 이거랑 비례할 수가 있겠네요. V라고 쓴 건 뭐예요? 부피죠. 바로 물의 질량은 물의 부피랑 비례할 겁니다. 맞죠? 그럼 이때 얘는 근사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산소 녹은 물의 부피와 물의 부피가 비슷할 거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왜 이렇게 가정할 수 있죠? 산소가 조금 녹으니까요. 그럴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얘를 이걸 몰레리티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 몰농도. 그래서 결국 뭐에서 출발한 거예요? 몰 분율에서 출발한 건데 편의상 몰렐리티가 될 수도 있고 몰레러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경우 몰 분율과 몰 농도가 근사적으로 비례할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헨리의 법칙을 적용을 했을 때 어쨌건 여기서 몰 분율하고 그 부분합이 어쨌거나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 분율을 편의상 이렇게 몰 농도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알 수 있는 게 그 기체의 증기압하고 그 몰 농도가 또 둘이가 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떤 표현으로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비례상수를 도입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기체의 증기압이나 부분압이 커질수록 그 녀석의 용해도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표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응용한 거다?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헨리의 법칙을 응용하여 저리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 묽은 용액, 그러니까 이상 용액뿐 아니라 이상적 묽은 용액도 있고 그와 함께 헨리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같이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알아야 되는 거 한 장 넘기시면 52페이지에 실제 용액의 거동이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용액의 거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울게요. 3. 실제 용액의 거동. 자, 이 부분은 뭐냐? 얘는 우선 실제 용액을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리얼 솔루션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바로 not ideal solution을 뜻하는 거예요. 이상 용액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상 용액의 정의가 뭐였죠? 용매 용질의 성격을 평균해 가지고 그 성격을 예상할 수 있는 게 이상 용액이었잖아요. 그럼 실제 용액은 그게 아닌 거니까 실제 용액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성격이 평균적 예측에서 벗어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실제 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까? 뭘 이제 한번 해볼 거냐면 실제 용액에서 이렇게 다 좀 써볼까? 성분 A와 B가 섞여 있는 실제 용액에서 몰 분율에 따른 A의 증기압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건은 등온 조건입니다. 등온 조건에서 그 증기압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Y쪽은 그냥 압력이고요. 자, 뭐가 일정하다고요? 온도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우선 이제 아래쪽이 바로 A의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 뭐 A의 그냥 XA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그래서 무슨 상태? XA면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죠. 그럼 그 값이 0에서 1. 그래서 0이면 순전히 B만 있는 거고 1이면 순전히 A만 있는 건데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짠. 요렇게. 자, 그럼 얘가 뭐냐? 바로 PA 아이디얼. 자, 아이디얼이 뭐겠어요? 이상 용액일 때의 증기압 변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PA 아이디얼 수식을 어떻게 표현했었죠? 바로 PA 백설표의 XA로 썼었잖아요. 기억나요?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했고요? 라우레 법칙. 그럼 이 라우레 법칙이 뭐냐면 수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원점 통과하는 1차 함수 직선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 여기 함수 값은 뭐겠어요? PA 백설표가 되겠죠. 자, 이때 이렇게 됩니다. 짜잔. 이런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얘를 PA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PA 플러스. 편의상 하겠죠? PA 플러스. 자, 그리고 짜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PA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액에서는 바로 PA 플러스, PA 마이너스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하나 알아볼 거. 자, 첫 번째 1. PA 플러스.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전 세계 많은 화학책에서 다 이걸 표현하니까 얘를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양의 편차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이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상황은 뭐냐면 첫 번째 1. 이상 용액에 비해 그 부분 증기압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을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용액에 비해서 증기압이 커졌죠. 그렇죠? 커졌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성분 A의 휘발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성분 A의 휘발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한 거다. 그러니까 증기압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휘발성이 증가한 건 용액 내에서 성분 A와 B 사이에 인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청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청력이 우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A가 액체 용매에서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때 여기서 4. 그러면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은 A와 B가 섞여 용액을 형성하는 과정이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A와 B가 섞여 용액을 형성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일까요? 아니면 흡열 과정일까요? 봐. 흡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H 믹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섞이니까. 그게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알겠죠? 그리고 역으로 두 번째, 그러면 PA-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PA-는 역으로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다 반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기에 있는 1과 완전한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은 이상용액에 비해 그 부분 증기압이 감소한 거고요. 휘발성도 감소한 거죠.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우세하다. 그리고 믹싱 과정이 발열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퀴즈 이상용액 형성, 참고로 형성 과정은 그렇다면 이 델타 H 믹싱이 값이 얼마겠어요? 저는 0이다. 그래서 이상용액이 만들어질 때는 에너지적인 출입, 열적 출입이 없습니다. 열 출입이 없다. 아시겠죠? 에너지를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배터리.